IT신과 안테나! 네, 안석현의 테크 나들이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성 인사 관련해서 뒷이야기들을 속속들이 알아봤는데,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네. 이쪽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삼성에서? 뭐 그러면 삼성전자가 기존보다 고도화된 PLP 라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 인사철하고 조직 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9월, 10월 이때부터 좀 얘기가 나오던 거였는데, 지금은 인사 때문에 사실 살짝 들어가 있고, 내년에 삼성전자가 패키지 쪽에 투자를 하면 HBM하고 아마 요 고도화된 PLP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복습을 좀 하면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렇죠. 2015년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삼성전기하고 공동으로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렇죠. 원래는 이 기술의 본류는 TSMC가 하고 있었던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죠. 근데 그거를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에 해서 좀 더 우리는 생산성이 좋게 한번 바꿔보자. 한번 생산할 때 한 3배, 4배 생산해서 요거를 기술을 개발을 하에 우리가 TSMC에 빼앗겼던 애플의 이제 H칩,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물량도 파운드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서 요 기술을 개발을 했죠. 근데 잘 안 됐어요. 그거 아시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2019년에 삼성전기로부터 관련 사업을 다 인수를 합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그때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테니까 계속 투자를 하기에는. 그렇죠. 고객사가 딱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가져가서 할게 해서 가져가서, 근데 그 뒤로 별반 투자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대로 거의 투자했던 그 양 거의 그대로 있고요. 이게 좀 어떤 그 인사의 어떤 그 구조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처음에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개발을 한번 해봐라. 우리 내가 밀어줄게라고 했던 분은 권호연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이분 중간에 김기남 부회장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김기남 부회장님은 패널 레벨 패키지에 대해서 그렇게 뭐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투트랙으로 WLP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이거 도대체 이게 양산성이 있는 기술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자기가 이제 처음부터 기획했던 어떤 그런 기술도 아니고, 그래서 그 뒤에 이 분야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있는 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도화 시킬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지만, 뭐 그 결과가 지금의 어떤 패널 패키지의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뭐 고객사는 딱 2개밖에 없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하고 그다음에 구글. 그것도 양도 사실 많지도 않고. 그렇죠. 이 워치용. 그러니까 크게 어떤 파인한 어떤 반도체를 위해서 하는 패키지가 아니라, 그렇죠, 아주 일반적인 패키지. 싸게, 무조건 싸게. 거의 부가가치 없게. 요렇게 했었던 건데, 요거를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좀 더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위한 기술로서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기술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러려면 이제 양산 라인도 있어야 되니까 한번 투자도 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TSMC가 그 이노룩스 팹 인수해서 속도 내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아마 굉장한 그 추동의 원인이 됐었던 걸로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그렇죠. 뭐 그 전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마 TSMC가 안 움직였으면 그 실무자들의 그 목소리가 전혀 먹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묻혔겠죠. 그렇죠. 갑자기 TSMC가 실리콘 포토닉스를 속도를 내니까 갑자기 또 삼성이 아이큐브, EO, SO 같은 또 네이밍을 하고요. 그 팔로우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삼성이 또 패스트 팔로우는 잘하니까 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그 팬아웃 PLP하고 조금 라인이 다르다고 했는데 뭐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이 결국에 패키지 기술, 그러니까 팬아웃 그 패키지 기술은 보면 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패키지 안에서 반도체의 그 인풋 아웃풋을 얼마나 많이 받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인풋 아웃풋을 많이 받아주려면 결국에는 이 배선의 폭이 줄어야 되고, 우리가 흔히 라인 앤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라인은 배선의 두께, 스페이스는 배선과 배선 사이의 어떤 공간, 요거를 많이 넣을수록 결국에는 많은 IO를 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C1, C2, 그러니까 천안 라인에서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가장 파인하게 패턴을 뜰 수 있는 게 5x5라고 해요. 그러니까 5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스페이스도 5 마이크로미터. 요 정도면
일반 패키지 기판 기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보된 기술인 건 맞지만 그렇죠.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아니면 우리가 요즘 하는 2.5D 패키지를 받아줄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파인하게 만들어서 2x2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배선의 폭과 스페이스를 2마이크로미터씩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HBM하고 우리가 그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그 코어스라고 하는 패키지 있습니다. 그쵸. TSMC에. 그렇죠. 근데 이 코어스에서 HBM과 GPU를 연결하는 그 라인 앤 스페이스가 2x2예요. 그래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의 LNS를 2x2로 내리면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는 어떤 워치용의 아주 저부가 가치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은 그걸 iCube라고 하죠. 그러니까 iCube 뭐 2.5D 패키지에도 이 패널 레벨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출력 단자가 중요한 건데 예전에 있던 기술은 사실 그때 고성능 AP가 입출력 IO 수가 1000개는 넘어야 되는 게 타깃이었는데 패널 WLP는 1000개가 넘었고 실제로 그때 애플이 1200개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삼성 패널 PLP가 500개를 못 넘어서 스마트워치용밖에 못 썼던 걸로. 그죠? 원래는 저가용 AP, 그러니까 저가용 엑시노스 향으로 좀 이제 타깃을 했다가 그것도 일단 1000개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던 걸로. 예. 이게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WLP는 기본적으로 이 원형 기판에서 한다는 얘기는 반도체 장비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 표준화된 설비들을 300mm 설비들을 네. 이제 팹에서 쓰다 이제 거의 떨어져 가는 것들을 그쵸. 가지고 와서 좀 개조를 하면 바로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도체에서 사실 2마이크로, 3마이크로 이건 너무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TSMC가 그 장비들을 가져와서 바로 표준화해서 1마이크로, 2마이크로 뭐 그다음에 애플의 AP용으로 바로 낼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하는 패널 레벨 패키지는 기존에 없던 기술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 패널을 기반으로 그런 파인 패턴을 할 만한 장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다 디스플레이 기반의 어떤 장비들인데 디스플레이 장비들은 그때 당시에 뭐 4세대, 5세대 이런 장비들은 1x1 이렇게까지는 사실 필요 없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버레이도 맞지 않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애를 되게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삼성전자가 천안에서 운영하는 패널 레벨 패키지 장비들이 5x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이 고도화된 패널 레벨 패키지를 할 때는 장비까지 완전 새로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TSMC 밸류체인에서 좀 같이 사오면 안 되나요? 그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폐쇄적이다 그러면 아주 뭐 그럴 수도 폐쇄적이죠. 있는데. 네. 네. 대만 회사들이 좀 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애플리케이션이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쓰려고 하는 거는 서버용 칩이잖아요. 서버용 그죠? 칩입니다. 네. 그 정확하게 얘기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이 고도화된 PLP 라인을 가지고 6기 인터포저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리콘 인터포저로서 GPU와 HBM 그리고 CPU 이런 걸 다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iCube는. 네, 근데 6기 인터포저, 그러니까 유식하게 말하면 6기고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으로 사각형 넓게 만들면 우리 실리콘 인터포저를 수급하는 게 지금 반도체 업계의 아주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걸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2x2는 돼야 된다 이런 컨셉인 거죠. 하여튼 예전에는 이거를 디바이스 단에 쓰는 칩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성능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용이 중요한 건데 지금은 AI 가속기용이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좋으면 비싸도 사줄 수 있는 고객이 있다는 게 이제 예전하고 다른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TSMC의 기술력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비교한다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나름 나은 건 있나요? 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네네. 한 2016년부터 시장산을 했었으니까 네. 얼추 이제 내후년이면 10년 다 돼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투자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네. 그래도 뭐 그 안에서의 네. 노하우는 축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력들은 그래도 꽤 많이 그렇죠. 남아있나요? 인력들이 네. 남아있고 뭐 네.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네. 뭐 굉장히 빨리 어떤 진척을 이룰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WLP도 삼성이 일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를 사각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떤 물리적인 좀 구조만 좀 잘 잡으면 되는 거라서 좀 기대는 좀 걸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PLP 잘해가지고 6기 인터포저를 굉장히 수급을 잘하고 이러면 그게 결국에는 파운드리 사업이나 이쪽하고도 다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해봐도 좋을 그림이 아닌가. 내년에 투자하면 아마 내후년에는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공정에서 그러면 이제 노광 기술이 가장 그 병목이고, 네. 우리 OLED 쪽에서 보면 증착 쪽이 가장 비싸고 병목이 되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PLP 쪽에서도 뭔가 제일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뭐 기술 영역이 있나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쪽은 네. 패키지가 대부분 좀 비싸지만 어떤 물리적인 공차, 그러니까 어떤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할 때 제일 어렵다는 게 그 다이 시프트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다이 시프트와 워피지를 제어하는 건데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를 쭉 잘라놓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 배열을 해놓고 패키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위에 어떤 뭐 PID를 쓰고 뭐 그다음에 도금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그 놔둔 그 다이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1x1 혹은 2x2 정도의 어떤 세밀함으로 온라인을 맞춰놨는데 그렇죠. 그게 다이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럼 약간만 움직여도 IO랑 딱 맞닿아 있는 것들 다 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이 시프트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워피지라고 하는 어떤 열팽창 할 때 움직임. 그 안에 있는 유기물과 무기물들이 다 레이어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열을 가하면 다 아래로 휘든 밑으로 휘든 다 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가 패널 레벨 패키지에 쓰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패널이 위로 이렇게 휘면 처음부터 아래로 휘는 힘을 미리 걸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위로 휘는 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같은 그런 노하우랄까요? 이런 거는 단기간에 정말 따라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TSMC도 굉장히 애를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레시피네요. 레시피죠. 이게 이렇게 휘일 걸 대비해서 반대로 걸어놓는다는 네. 건 이 정확한 데이터라는 게 사실 뭐 굉장히 계량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근데 엔지니어들이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똑같은데 어쩔 때는 얘가 위로 휘고 어쩔 때는 아래로 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아래로 휠 놈인데 아래로 휘는 힘을 미리 걸어놓으면 아주 그냥 그렇죠. 엄청나게 휘겠죠. 오징어처럼 그냥 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온도 조건이다, 어떤 시간 조건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휠 건지를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힘을 어느 정도 텐션을 걸어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학습해서 새로 이제 공정을 구축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력들이 정말 이제는 몸부리겠네요. 진짜 10년 동안 그 시행착오를 했다라는 거는. 네. TSMC가 많은 시행착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나름 그래도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데.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거죠. 우리 지난 안테나 시간에 우리 안 기자가 예전에 팬아웃 PLP 쪽에 담당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얘들이 고도화된 라인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도 똑같은 스탠스인 건가요? 지금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지금 천안에 구축되어 있는 라인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거의 턴키로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했던 거고 일부 뭐 R&D 라인에 우리 국내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많이 좀 일부 들어갔었는데 크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최근에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는 세메스가 자기들은 고도화 라인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지금 되는 것도 힘들고 이 사업을 이제 고도화된 PLP 라인 프로젝트를 하려 그러면 결국에는 세메스의 디스플레이 장비 쪽 인력들이 어떻게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회사는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쪽 거의 접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쪽에 할애할 만한 리소스는 없다. 그래서 좀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 중에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1순위가 될 수가 있죠. 뭐 제가 실제 이 회사들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좀 이름을 좀 열거를 해드리면 네, 이거 절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KC텍, 그 다음에 AP 시스템, 뭐 나레나노텍 이런 회사들이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이면서 반도체 장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각과 원형을 모두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아마도 그리고 실제로 PLP 장비를 그 앞에 이제 C 할 때 그러니까 C1, C2 할 때 이 회사들도 많이 이제 장비를 R&D 장비를 많이 넣기도 했었고 실제로 뭐 거래 이력은 있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고도화된 라인에 들어간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확정적이지 않다는 예.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들을 한번 알아보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레 나노텍, 그리고 KC텍, AP 시스템. KC텍은 이제 CMP 장비를 하는 회사고, 네. CMP 슬러리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CMP 슬러리나 이런 쪽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에 뭐 세정이나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캐시텍은 제가 볼 때는 캐시텍도 쿼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쿼터나 이쪽으로 아마 그 어프로치를 할 것 같고, CMP나 이쪽이 아마 CMP도 들어가긴 할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배선을 아주 파인하게 만들고 그 위에 그 평탄화를 해야 될 테니까. 그쵸. 근데 그쪽은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제가 다음에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쿼터 쪽은 좀 더 많이 가능성이 있고, 일단 CMP 쪽은 아직까지는 뭐 약간 중립적으로 말씀을. 예, 왜냐하면 이 어떤 그 팬아웃 패키지라는 거 기술 자체가 유기물, 무기물 쌓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유기물을 이제 이 바를 때 이 쿼터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수요가 쿼터 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쿼터 쪽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겠네요. 뭐 단정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네. 이제 투자 규모가 커지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표준화된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 디스플레이처럼 뭐 15K당 얼마 투자나고 이런 게 추정이 안 되죠. 아직은 추정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앞으로 장비, 소부장 밸류체인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쪽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다 제가 장비만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이 유기물과 무기물을 이 쌓는 과정에서 이 유기물이라 함은 그 플라스틱 소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 PID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까지는 다 반도체 중에서도 일본 반도체 재료 회사들이 다 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건 뭐 레조낙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국내에서 최근에 동진세미캠이 요 PID를 반도체용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 LG 화학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소재 쪽도 한번 보시면 뭐 물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나중에 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 회사 차원에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 기자가 굉장히 많은 투자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떠먹여 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오늘 준 힌트들이 굉장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굉장히 불확실한 영역들이고요. 굉장히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굉장히 빨리 깊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PPL 하나 해도 됩니까? 네네. 예. 이 PLP 라인이 결국에는 2.5D 패키지, 2.3D 패키지, 2.1D 패키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쪽이랑 맥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관련 내용을 저희 이지 키포스트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제가 뭐 이렇게 판서하면서 설명한 거라 제가 그 이 대표하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링크에 유튜브 채널이랑 아는 기자 텔레그램 채널 걸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